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까 이광현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딱 글을 하나 쓰면은 하루에 그냥 거의 2,500건씩 그냥 뷰가 올라가는 블로거들, 쉽게 말하면 파워 블로거들이 익산에 지금 익산을 보기 위해서 여행으로 와 있어요. 한국관광공사라는 곳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인 익산이라는 도시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모시고 왔고, 낮에 그분들을 지금 안내를 하다가 오늘 포럼 때문에 잠깐 오셨다가 이따가 이제 9시 땡 하면 끝나고 다시 왕궁리 유적으로 가셔서 왕궁리 유적의 탑돌이 탑을 돌면서 소원을 기원하는 뭐 그런 행사를 지금 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마침 세 분 다 잘 지켜주셔서 시간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한 55분 정도까지만 이러저런 이야기, 좀 부족했던 이야기, 뭐 질문이 없다면 또 세 분이 또 하실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뭐 궁금하든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뭐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 편히 뭐 따로 질문은 없나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좀 해보죠. 이 이야기를 아까 들었잖아요. 고백도시에 대해 발표하셨고, 고백도시에 대해서 박태건 교수님과 박형호 대표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백도시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고, 고백도시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간다. 근데 저도 잠깐 이렇게 이제 내일 보도 자리를 또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장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대한민국 도시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내놓았다는 거. 일단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는 거, 그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분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백도시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뭔가 향후에 그게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익산시가 주도하거나 막 익산시가 우리는 고백도시에 해가지고 뭐 시장님이나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나 뭐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는 고백도시예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고백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재미있게 만들어가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전파하고 넓혀가다 보면 우리 도시가 어느 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도시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이광현 소장님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또 이야기를 좀 잠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제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이게 태동이 됐었고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제 성격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깊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또는 이 가치적인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소프트하게 다큐가 아닌 예능의 어떤 접근, 그런 형태로 일단 저의 방식은 제 나름대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고백도시 익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도 조금 더 체계 있고 성숙되게 이 날것에서 좀 요리를 더 해야 될 거라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고백도시 그리고 고백 여행이 익산에 뿌리내리는데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는 뭐 지금 유튜버나 이런 데 지금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익산 시민들이 단순히 이게 뭐 저희가 만들었다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다고 이게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익산 시민들한테 있다고 보고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각기의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계속 이렇게 좀 이어가 보죠. 혹시 뭐 일단 박형호 교수님이랑 박형호 대표님 이야기 좀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유튜브 중계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네, 그 고백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GMT 네트워크스 사실은 지금 아직 대표가 아니고 9월 말에 좀 취임을 할 것 같아요. 스카우트제가 왔고, 근데 이게 데이터 마케팅 회사예요. 원래 저는 스토리텔링 그 연구소를 좀 차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연구소도 차려주고 할 테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유튜브 무섭습니다 이거 기록이 남으니까. 또 곧 될 것 같고요. 그 박형호 대표님 그 토론을 들으면서 뭔가 그 말씀은 다 맞는데 한 가지는 제가 그 긍정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문학을 제일 잘하는 중앙대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광대 국문과가 제일 문학을 잘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이거 좀 토론을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 고백도시에서 가장 핵심은 좀 신뢰를 만드는 거고,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지금 전주문화재단하고 하고 있는 게 팔복예술공장 이야기예요. 원래는 거기가 공장지대였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그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라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막 되게 예쁜 여자가 나오는 근데 좋아하는 남자랑 같이 이렇게 하나씩 듣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완전 폐 공장이 됐는데 거기를 예술 공장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산의 어떤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부천도 예전에는 상당히 부천하면 뭐 공장지대 뭐 이랬는데 판타스틱 영화제를 유치하면서 도시 분위기를 바꾸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전주 사례처럼 익산도 어떤 공공성이 투자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광현 소장님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이광현 소장님은 그냥 어떤 고백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거지나 아니면 이런 여행업이나 식당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고백의 하나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초점화 시켜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박 대표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지점에서는 이 홍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광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광고가 익산시의 어떤 지자체의 어떤 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도시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런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략적인 어떤 준비 단계들을 밟아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자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 또 될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될 것 같아요 진짜. 저가 이제 옛날에 익산에 처음 내려와가지고 제일 반한 데가 어디냐면 함라에 그 돌담길 있는 삼부자 집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진짜 전국에 이런 데가 없는데, 저는 뭐 여기 전주 분도 계실 수 있고 우리 뭐 이제 전주가 고향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은 진짜 잽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그야말로 부자 세 분이 이제 진짜, 그리고 또 좋은 부자들이에요. 나쁜 부자들도 아니야. 그분들이 원래 독립운동하는데 돈을 대고, 또 그 예술인들에게 계속해서 여기서 너 당신들 여기서 그 뭐 기회를 닦아라 이러면서 밥 숙식을 제공하고 이런 부자였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좀 착취는 있었겠지만 여튼 되게 그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부자들이에요. 근데 그 집이 한두 칸이 아니고 한 99칸 정도,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규모의 부잣집이에요.
거기에 또 돌담길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익산에 진짜 숨겨진 보물이다.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 서울에 오래 살았고 익산에 내려오면서 저기 지금 있는 시의원이 된 장경호 시의원이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가보다가 익산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옥마을이라고 해요. 조성한다는 사업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안서를 써가지고 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강조했던 게 홍보였습니다.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홍보가 참 많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재생산하고 또 유통되고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좀 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 그 이동국이 나와가지고 이동국인가요? 네. 맞아요. 네, 이동국이 그 슈퍼맨이 돌아왔던 슈돌? 네, 전 TV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한나 한옥마을에 유치하자 그래가지고 제 후배가 거기 아무튼 그 CP예요, CP. 그래가지고 야 CP니까 이거 얼마면 되냐 하니까 7천만 원이면 된다. 그 당시에 7천만 원이면 되는 원래는 공짜였는데 공영방송이라 공짜였는데 줄 서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는 그 외식비 뭐 이동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7천만 원 저도 낼 수 있거든요. 네, 빚 내면. 근데 그것을 시에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으나 함나 주인분들이 계셔가지고 함나 주인분들이 그 사업을 이제 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옥마을에서 숙박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죠? 여튼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컨텐츠가 있어도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관에서도 좀 중요하고 홍보와 광고가 또 맞물려져서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돼서 익산이 정말 하나의 좀 정체성을 가지는데 고백이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 훌륭한 진짜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면요. 야 익산 정도에서 우리가 고백은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우리 익산 여행 갈래? 그러면 이 남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막 우리가 미륵사지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불국사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국사부터 불타갖고 없어졌었어요. 근데 그 동네 분들이 하도 정권을 잡으니까 거기 그냥 불국사 다 재건한 겁니다. 없었어요. 익산 왜 미륵사지 재건 못하죠? 자, 그럼 정부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페리스 힐튼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리스 힐튼한테 얘기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뭐예요? 템플스테이 호텔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리스 힐튼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30년 동안 페리스 힐튼이 운영하고 30년 후에 익산시가 돌려받으면 돼요. 이것도 같이 제안해서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면 또 우리가 또 같이 여행 와서 또 같이 템플스테이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또 우리 이명택 의원이 함께하는 라이크 익산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박태근 교수님께서 밝게 웃고 확신을 가진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처음에는 이런 자리가 사실은 상상도 못했죠. 그냥 저 혼자 저희 이제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근데 페이스북에 첫 줄에 항상 고백의 도시 익산 말끝마다 고백의 도시 익산을 계속 넣는 거예요. 해시태그 계속 넣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든지 영혼이 깃들면은 교감이 형성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다가오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왕국유적 전시관에 저희가 천년별방 캠프 할 때 진짜 깜깜했어요. 가로등도 있었나? 근데 하여튼 깜깜했어요. 처음에 거기서 잠을 자는데 온도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잠을 자는데 텐트도 가지고 와서요. 진짜 이거 한편으로는 막막했어요. 이거 과연 될까 하면서도. 근데 한편으로는 해보지 뭐 회장님께서 안 된다고 자꾸 주변에서 이사들하고 그러니까 해보기나 해봤냐라는 이야기를 늘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있거든요. 일단 해보면 되더라는 거죠. 교도세트장에서 수갑을 판다고 그러는 게 될까? 근데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특히
특히 고백이 이제 박경호 대표님께서 그 이제 고백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백이라는 것은 소문이 빨라야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익사는 빠를 수밖에 없는 이 도시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교통 차원에서 엄청나게 빠른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체인점, 국내 체인점 중에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익산에서 날개 돋친 듯이 나가는 거죠. 그건 도시의 이 장점, 강점을 활용을 하는 어떤 기법들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자신할 것은 아닌데 제가 하는 사업과 연관해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신이 들고 그냥 묵묵하게 갈 수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의 내용들 중에서 결국은 이게 고백 도시로서의 생태계가 같이 가야지만이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깊이 저희가 마음속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여담이지만 좀 전에 박형호 대표님이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미륵사지도 싹 전체 복원하고 그 바로 인근에다가 페리스 힐튼이 세계 최대의 호텔을 가진 그룹이잖아요. 그 알죠? 페리스 힐튼? 힐튼 호텔. 네, 힐튼 호텔을 아까 말씀하신 세계 최대의 어떤 템플스테이가 되는 그런 호텔이 익산에 있다든가 뭐 상상만 해도 익산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이광현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또 두 분한테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답까지 내오긴 어렵지만 단순화라고 하는데 저도 좀 그게 공감이고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광현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일단은 지금은 초기이다 보니까 이 고백 도시를 일단 직접 실천을 통해서 이미 그 교도 세트장에서 연 11만 명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과 고백 도시를 계속 알리고 있고, 고백 도시와 관련한 어떤 그 이미지화할 수 있는 뭐 고백의 벽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고 계시긴 한데, 이 고백 도시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익산이 백제니까 백제로 가는 여행 고백, 그 다음에 또 익산에 100번 가자 고백, 그리고 실제 어떤 4대 동교 성지에서 마음을 고백하는 고백, 뭐 사랑 고백,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출향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들 하실 때 공을 2개 던지고 3개 던져도 사람을 하나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뭔가 고백도시 익산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좀 더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뭔가 좀 단순화할 필요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쉽지는 않지만 이광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박태견 대표님이나 박형호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방향으로 좀 단순화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고백 여행의 어떤 명쾌하게 이것을 가지고 주력 사업을 하겠다, 이제 사실 그런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여행 프로그램을 구축을 함에 있어서 이제 고백의 컨텐츠라는 게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데, 아시다시피 여행은 물론 이제 한 공간, 어떤 지점을 가서 하는 여행도 있지만 이제 코스 여행의 형태 부분들이 있는데, 익산에서의 여행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런 패턴들을 볼 때에는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코스 여행을 구성을 하다 보니 각각의 공간들에서 고백을 좀 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브랜딩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화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거까지 깊이 있게 이제 생각을 해본 부분은 아니고요. 단 이제 그 단계가 그런 거죠. 낚시를 저희는 시골에서 이제 가발 낚시라는 걸 하는데 미끼가 한 3개, 4개를 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을 물지를 모르거든요. 이제 아직은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전문가 선생님들 같이 옆에서 이제 그런 어드바이스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긴밀하게
만들어가면은 해답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잠깐 말씀하시고 죄송한데 그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네, 거기 그냥 켜셔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온으로 되죠? 아이고 죄송. 이쪽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그건 켜기만 하면 될 텐데. 예. 예. 네, 일단 미래발전연구소 대표 청장입니다. 굉장히 저도 전에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익산이 서동요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스토리텔링으로 일단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서동축제 때 우리나라 전체 커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좀 바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성숙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CD를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탄생부터 만남, 약속, 여행, 삶의 여정, 마지막까지 그런 걸 이제 부분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장소도 이제 탄생이라면 서동요 생각터라든가 만남은 이제 사회 성지나 그런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장소를 좀 선택하고 약속이라면 보석박물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하면 이제 쭉 삶의 여정을 그 장소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쌍둥이나 미륵사지 그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탄생부터 노년까지 쭉 테마별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청소년기다 하면 거기에 정해진 어느 장소를 거기만 갈 수도 있고 그런 좀 부분적인 것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뭔가 반지라든가 뭔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저가부터 고가까지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그런 상품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항상 저희가 왔다 그냥 가기만 하는 그런 여행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그게 같이 연계가 돼야 익산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맛집도 사랑의 맛집 해가지고 이제 기별로 이렇게 좀 아이들, 어른들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선택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행지 같은 경우는 웅포 관광지 나룻배를 저는 이제 전에부터 생각한 게 나룻배가 정말 저도 몇 번 타봤지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인들이 한번 타고 갔다가 거기서 조그마한 스몰 파티라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그거 몇 천만 원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추억이 남는 그리고 각 도시마다 포토존 그냥 우리가 산 밑에 가서 하고 어디 절에 가서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유튜브라든가 젊은 애들은 항상 올리니까 꼭 포토존을 예쁘게 만들고 그걸 꼭 예쁘게만 만들 필요 없이 각각 특색에 맞게 좀 귀기에다가 만드는 그런 데도 있고 예쁘게 만드는 데도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게 그런 각 부문별로 특색 있게 몇 군데 이제 각 장소마다 그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정말 장소가 있어야 돼. 일정 장소가 있어야지 어디 저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할지 모르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포토존 그리고 열차도 고백열차를 서울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사랑의 이제 서울서 익산까지 해가지고 사랑의 900열차라든가 그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이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다목적으로 하고 또 서동요 우리가 사랑의 그 추억 노래 서동요가 있잖아요. 사랑가라든가 그런 걸 흥얼흥얼 할 수 있게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런 노래도 사랑가도 사랑 뭐 고백가라든가 이제 그 이름을 좀 이제 특이하거나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같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를 쭉 나열했지만 그걸 한 번에 다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가장 어느 뭐 청소년들이 가장 빠를 거예요. 지금 이게 전파되는 것은 뭐 거기에 일단 우선 순위를 주고서는 거기에 한 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계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게 글만육의 그 서동 축제거든요. 서동 축제하고 발맞춰가지고 하고 저는 이제 서동 축제 때 제가 이제 뭘 원하냐면 뭐 쌍쌍 파티라든가 이런 무슨 할 때도 얼굴을 다 내놓고 하면은 아직 한국 사람은 쑥스러워가지고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가면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팔던가 만들어서 이제 비싸지 않게라도 해가지고 그런 뭐 가면을 쓰고 무슨 그런 이제 파티를 한다든가 서동 축제 할 때도 좀 그런 이제 이벤트를 가지고 같이 많이 연구를 해서 아마 저는 하여튼 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쌍쌍 파티같이 모든 그 남녀 사랑의 커플들이 익산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굉장히 바람입니다. 하여튼 예, 이광영 소장님께서 이렇게 아이템을 잘 주셔가지고 작정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그 뭐죠? 우리가 좀 단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하여튼 또 뭐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한 거니까 네네네네. 달락달락해서 단순화시키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익산이 평소에 가지고 있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분이 더 먼저 아까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고백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단순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일단 조금 더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부터 아무래도 더 전문가께서 먼저 좀 아니요, 그 대표님 소장님이신가요? 예, 익산 미래발전연구소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뭘 생각했는지 잊었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예림 양, 고백할 거 없어요? 좀 집에 가고 싶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끝내. 사회적 인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뭉쳐서 과감하게 추진 나가야 돼요. 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라고 있어요. 이건 혹시 봤어요?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단순한 이야기, 거기 보면은 고백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 이렇게 딱 여기 있고. 그런 어떤 포지셔닝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짧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빨리 마이크 좀 끝내라고요? 무선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아니요, 지금 이야기를 잊어버려서 지금 엽기적인 그녀까지 제가 먼저 좀. 이강현 사장님 먼저 조금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두 분이 조금 하시면. 계속 하셔도 좋아요. 단순화와 관련해서라든가 아까 좀 전에 정영숙 대표님 이야기해 주신 것까지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절제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문화 관광 여행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적인 부분이나
식당에서 이제 그 입맛들을 골고루 이제 맞추면 좋겠으나 이제 모르겠어요. 식당 주인들이 이제 그걸 얼마나 수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에 맞는 입맛들은 구현을 해내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커플에 대한 내용들 역시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할 건가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소중하니까요. 저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관광 좋고요, 다 좋고 외국의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 좋은데 우리 내부의 30만 시민이 우리 고백 도시라는 거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도시는 고백 도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티나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파티 문화가 있고 잔치 문화가 있어요. 잔치는 뭐예요? 잔치는 우리들끼리 신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저 시골에 김제에 살았을 때 추석이 오기 전에 어떤 마을에서 잔치를 합니다. 농경사회니까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농경사회. 여러분들 20세기 알아요? 20세기? 20세기는 그랬어요. 추석이 이제 보름달이 뜨기 전에 공무원들이 다 추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야,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 참 잘했다. 수고했어. 이러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고기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그랬어요. 잔치를 벌였었어요. 신나는 거죠. 내부의 고객이 만족하는, 내부의 그 주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 근데 물론 이게 고백만으로 그게 만족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 도시가 어떤 우리가 동의하는데 뭐 예를 들면 순천이 그 정원 도시로서 국가 정원 도시 뭐 생태 수도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에 그래 우리는 이 정도 그 정원이라는 국가 정원이라는 걸 만들어낼 정도 개념을 만들어낼 정도의 도시야. 이런 거 자부심 있죠.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천은 어떤 도시냐면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는 도시예요. 거기에 관광하기 좋은 도시이기 이전에 참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물론 고백을 이용해서 관광을 할 수 있지만 고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으로 내부의 어떤 주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그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동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막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질은 뭐냐면 단순히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맛집 순례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한 도시의 정체성이 고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고객들, 내부의 주인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정도 도시에 와서 고백해야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광현 소장님 혼자만의 노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관광적인 측면, 뭐 어떤 선두주자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행정적인 이런 것들도 분명히 들어가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고백 관광이 아니고 고백 도시가 되려는 그런 고민들이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 내부 고백이 중요하다는 네네네. 네, 준비됐어요. 생각났어요. 역시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있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그 상호 소통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광수 소장이 처음에 좀 그 도시 브랜딩 전에 좀 플랫폼 형태로 좀 메이킹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겁니다. 또 이 브랜딩이라는 좀 스며야하거든요. 도시민들이 먼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또 아까 관광 이야기 하셨는데 외지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품을 론칭하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분하고 같이 외지인들하고 같이 소통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백이냐 불어냐 이 차이가 있다. 고백이라는 것은 좀 과거 어떤 정리고 미래로 어떤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어떤 부분에서 고백을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단순화시켜야냐면 좀 감각적인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오감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다감각을 이용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요즘 유행하고 있고요. 시청각적인 어떤 논리적인 부분과 미각이나 수학적인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정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밀감, 관심, 여러 가지 취미가 있어요. 즉 세대별로 나누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 어리다고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 시각에서 이걸 컨셉을 잡으면 안 되고요. 다양한 고백의 취미들을 나누고 거기에 얘 그냥 고개를 처음에 이렇게 끄덕이고 반응을 보이시네요. 네, 그거죠. 네. 정리를 하자면 플랫폼 형태에서 스미기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또 부분들로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것 말고도 또 다양한 취미에서 컨셉을 잡아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소통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 회사 GMP가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어떤 교도소 쪽에서 어떤 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돈이 됩니다. 이게 미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그냥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누가 접속을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또 고백도시라는 것이 하나 데이터가 되고, 그것들로 관련해서 파생 상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감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신뢰성을 만들어내고, 좀 품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장난스럽게 가면은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좀 뭔가 좀 품질을 높이고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한다면, 나 그래 돈 내고 강원도 어디 엽기적인 그녀 소나무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볼 때도 되게 젊은 층에 맞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상품들이 되어 있었는데요. 좀 뭐랄까 고심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백 준비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분위기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됐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좀 일단 더 이야기를 듣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광현 우리 소장님 마지막 마무리, 오늘 보니까 많은 과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고백도시를 꾸준히 해나간다고 하면은 많은 과제도 생기고 또 많은 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제가 잠시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까 박병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적 관심 그리고 시민적 동의, 시민적 합의를 이제 어떻게 끌어낼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큰 과제일 것 같아요. 큰 과제인데 이제 그거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것을 언제까지 고백 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막연히 이런 프로세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했었는데 부담을 안 되는데 예,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세 분이 뭐 저희가 나이트 익산 포럼에서 뭐 따로 비용을 드리고 초대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다 그냥 재능 기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익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살만한 도시,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거고, 어떤 고백도시라고 하는 이광현 소장님이 지금 기존에 아예 없던 익산 사람들이 상상해보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고백도시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상을 지금 꺼내놓으셨고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오늘 저도 들으면서 이게 하나의 도시 브랜딩이 된다는 게, 그렇죠. 이게 수천만 원 매덕을 써도
어느 한 지자체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을 써도 이게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익산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아주 우리가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 매력이 있는 도시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그런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이 포럼에서 답이 나오는 것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만도 되게 소중한 것 같고, 그동안 이광현 소장님이 열심히 현장에서 해오신 이야기를 오늘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봤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데 대한 공감이 좀 많이 일어나고 조금 저희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장된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다 고백도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조금씩 공감이 되고 했다면 이 고백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좀 더 마음들을 보태주시고, 이광현 소장님이 현재 고백 매니저 1호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차후에 고백 매니저 2호, 3호, 4호 이렇게 아니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라이트 익산 포럼은 현재 한 월 1,000원에서 그 이상 각자 자유롭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가고 토론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2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리는 못 해주셨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지금 혹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밝게 해주시고 토론해주신 이광현 소장님, 박태건 대표님, 박정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이트 익산 포럼 12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